자, 의문 봅시다. 그 쌤이 목이 안 좋아가지고 이걸 이제 턱받이가 있는 이 패드를 쓰다 보니까 뭐 변명일 수도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글씨가 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글씨 안 좋은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은 요 개념부터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과 무엇이 합쳐진 말이냐라고 했을 때 음소와 운소가 합쳐진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음소 플러스 운소가 의문에 해당하거든요. 자, 그래서 음소가 무엇이냐, 운소가 무엇이냐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여기 물불강국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네들이 뭐냐면 중학생 때 배우는 의문이 왜 의문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의문의 개념은 무엇이냐면요,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의문이라고 합니다. 자, 뜻을 구별해 주는 거지 이 의문이 따로 뜻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뜻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소리의 단위입니다. 소리의 단위. 자, 소리의 단위인데 얘네들이 그러면 뜻을 구별해 주느냐 안 구별해 주느냐를 얘네들로 그냥 마치 수학 증명하듯이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증명한 결과로 얘네들이 말의 뜻이 구별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의문이 되겠지. 의문이라고 하는 개념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요, 이 물과 불은요, 초성이죠. 우리가 흔히 초성이라고 얘기하는 미음과 비읍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요, 미음과 비읍이 다른데 얘네 둘이 달라졌더니 두 단어 사이에는 무엇이 달라지느냐라고 하면 뜻이 달라집니다. 물과 불로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 비읍을 또 내가 기역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는데? 굴도 되네. 쌍기역으로 바꿔봤더니 꿀도 되네. 자, 이런 식으로 자음들을 하나하나 바꾸어서 다 대입을 시켜서 넣어보면은 어떻게 되겠어? 계속 다 뜻이 변경되겠지. 맞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자면 미음과 비읍은 뭐에 해당합니까? 의문에 해당합니다. 다는 안 적어도 돼요. 내가 좀 필기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 따라올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한 번 더 들으면 돼요. 알겠죠? 필기도 중요하긴 필기 물론 중요하지만 적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비읍과 기역 사이에도 차이가 생기니까 얘도 의문이라고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할 수 있겠네. 쌍기역과 기역도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자음들을 다 넣어보면 모든 자음이 다 어떻게 되겠어? 다 뜻이 달라질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의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보자면 자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의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냥 의문했을 때 의문은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당연한 거 아니야? 물론 당연하지. 근데 그럼 자음이 왜 의문인데, 모음이 왜 의문인데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강과 공입니다. 얘네 둘 사이에는요, 모음 하나가 다릅니다. 맞죠? 자, 이 모음 하나가 다른데 이 모음 하나를 달리는데 뜻이 달라집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아, 오, 뭐 이런 식으로 우, 궁, 검, 이런 식으로 다 넣어보다 보면은 다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음 역시 뭐가 됩니까? 의문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눈도 소리 길이의 차이로 인해서 뜻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소리의 길이 역시 눈뿐만 아니라 밤, 그 다음에 뭐 발 이런 식으로 다 나누다 보면은 결국은 소리의 길이 역시 뜻을 구별해주는 의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요, 얘네들을 전부 의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의문인 이유는 요것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라고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를 의문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실제로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는 의문이 아니야.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는 의문이 아니고요. 의문은 뭐냐면요, 우리 머릿속으로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으로만 떠올릴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말의 의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라고 했잖아. 얘네로 구별할 수 없는 소리를 내가 내 입으로 내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일 거야? 이거를 의문 그 자체로 그 소리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 왜?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소리의 개념들이 있잖아. 예를 들자면 영어에는요, P와 F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요,
이걸 전부 피읍으로 씁니다. 맞죠? 자, 영어에서는 B와 V를 구분해요.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다 V로 써요. 비읍으로 써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영어는 우리말에 비해서요. 마찰음이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찰음을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P랑 F를 헷갈리는 거야. 발음할 때. 자, 다음. 영어에는요. 된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된소리가 있어서요. 디귿과 쌍디귿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다 뭐로 써야 돼? D로 써야 돼.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말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거를 된소리라고 하죠. 도대체 드랑 뜨랑 차이가 뭐야? 걔네들은 모르는 거야. 우리는 드랑 뜨랑 차이가 있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드랑 뜨 차이가 뭔지를 몰라요. 왜? 그런 개념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 음운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상한 소리로 이렇게 소리 냈어. 이 소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음운으로 적을 거야? 적을 수 없어. 맞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음성은요. 이 음성이 바로 뭐냐면 입을 통해 나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수가 무한해요. 반면에 음운 같은 경우에는요. 수가 유한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음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음운은요. 음성이랑 다르게요. 음성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냥 모든 소리를 뜻해요. 자, 그런데 음운은 이 소리를 규칙과 그것에 따라서 나눈 것을 음운이라고 합니다. 그럼 규칙은 어디에 있는데? 우리 머릿속에 있죠. 그래서 음운은 추상적입니다. 음운은 물리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자, 다음. 아까 음운을요. 음소와 음소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음소가 바로 뭐에 해당하느냐면요. 분절 음운이라고 하는 게 해당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분절이 뭐냐? 분절은 끊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요.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는 소리를 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쉬운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자음, 모음, 반모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음과 모음까지는 중학생 때 배웠어. 자음이 뭐였습니까? 발음할 때 발음 기관에서 공기가 나올 때 이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는 소리를 뭐라고 한다? 자음이라고 합니다. 마, 바, 파, 다 소리가 나오면서 혀나 입술에게 방해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자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으면 나는 소리다 라고 하면서 다른 말로는 장애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모음은요. 공기의 흐름이 나올 때요.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아, 어, 오, 우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고 나는 소리라고 해서요. 우리는 이거를 비장애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비장애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모음을요. 예전에 어떻게 나눠서 배웠었냐면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누어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요. 단모음은 뭐였느냐라고 하면요. 발음할 때 발음 시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 변화에 따라서요. 변화가 있으면 여기, 변화가 없으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면 이중모음, 변하지 않으면 단모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모음 같은 경우에는요. 첫 소리와요. 끝소리가 일치합니다. 반면에 이중모음 같은 경우에는요. 첫 소리와 끝소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첫 소리랑 끝 소리가 똑같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모음을 발음할 때 처음
아 이렇게 해서 이 동그란 이 입술 상태로야 아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소리를 나는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낼 수 있어. 아 해서 죽기 전까지 낼 수 있어요. 안 변합니다. 맞죠? 그래서 처음 내는 소리를 끝까지 계속 낼 수 있어요. 이게 단모음입니다. 자 반면에 이중모음 같은 경우에는요 야, 여 이런 식으로요 처음 발음할 때 입모양이랑 끝에 입모양이랑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소리랑 끝 소리랑 달라요. 그래서 야를 오래 발음하면요 야라고 하면 이 야는 앞에 조금만 소리 나고요 그 뒤에는 계속 아 소리만 납니다. 야 이렇게 소리 나요. 자 그래서 이중모음은 첫 소리랑 끝 소리가 다른 소리를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다 중등 때 배운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고등에서 배우는 개념은 뭐가 있냐면요 반모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반모음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첫 소리랑 끝 소리가 다르다는 건 소리가 한 개 또는 여러 개로 난다라는 거 아니야. 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또는 여러 개로 난다라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이 반모음이 겹쳐져서 반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서 이제 이중모음의 발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반모음은요. 플러스 단모음이 되어서요. 이중모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에 따라서요 반모음은요 반모음 이라고 하는 계열이 있고요. 자 다음 반모음 우와 반모음 우 계열이 있습니다. 이 우는요 반모음이라고 하는 그 V 표시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반모음 우는 그냥 한 쌍이야. 얘는 그냥 하나라고 봐도 돼. 그래서 이 계열 우 계열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단모음이랑 합쳐져서 이중모음이 됩니다. 자, 이 구조에 따라서요. 반모음은 모음의 성질 반과 자음의 성질 반을 지니게 됩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반모음에 대한 개념을 서술형으로 쓸 때 이렇게 써야 됩니다. 반모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모음의 성질 반과 자음의 성질 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모음의 성질 중에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비장애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음할 때 이, 오, 우 이런 애들은 소리가 나올 때 발음 기간에 장애를 받지 않는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그게 모음이라고 했잖아. 그 모음의 성질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반모음 이, 오, 우가 이, 오, 우 얘네는 발음하면서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맞죠? 이거는 모음의 성질이야. 자, 그 다음에 자음의 성질은 뭐냐면요. 얘가 이 반모음이 뭐랑 결합하냐면요. 단모음과 결합하잖아. 자 그래서요 모음이랑 결합하는 데는 뭐밖에 없어? 자음밖에 없는 거야. 맞죠? 그래서 마치 자음처럼 자음 플러스 모음처럼 자음과 모음이 만나는 것처럼 반모음과 단모음이 만난다라고 해서요 그거를 자음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모음의 성질 반과 자음의 성질 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반모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만들어진 글자냐라고 했을 때 반모음 이와 아가 합쳐진 글자가 바로 야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빠르게 발음하면 야가 됩니다. 이 아를 빠르게 발음하면 야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잘 보세요 반모음 이가요 아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야 발음이 안 됩니다. 아 플러스 이는요 야 발음이 안 나옵니다. 맞죠? 자 그래서 항상 생긴 형태는 야 같은 경우에는 반모음 이가 나오고 그 뒤에 아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이 왜 같은 경우에도요 반모음 오 뒤에 애가 나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오랑 애를 빠르게 발음하면 왜가 됩니다. 또는 얘를 반복해서 발음하면 이렇게 돼요. 이야 이야야야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반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져서 이중모음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아두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요 우리 말은요 여기서 플러스로 좀 더 가자면 여러분도 교과서에 나와 있진 않는데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이 이중모음은요 앞에 반모음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모음이 뒤에 붙어 있는 글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의입니다. 얘는요 발음할 때 어떻게 되느냐 으 플러스 반모음입니다. 얘를 빠르게 발음하면 의가 됩니다. 그런데 얘 먼저 발음하고 의를 발음하면 의가 안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만 반모음이 뒤에 있고요 나머지는 다
반모음이 앞에 있습니다. 자, 그게 특징이다. 그래서 좀 어려운 요즘 안 쓰는 말, 잘 안 쓰는 말이기도 한데 이런 모음을 상행모음 이건 또 상행모음 그다음에 하행모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반모음이 앞에 있냐 반모음이 뒤에 있냐에 따라서 얘네들은 전부 반모음이 앞에 있기 때문에 상행, 반모음이 뒤에 있기 때문에 얘는 하행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알아만 두면 된다. 자 다음 아까 분절 의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음, 모음, 반모음은요. 자 이번에는 비분절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비분절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분절 의문은요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지 않는 소리야. 자 그래서 얘는 운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운소가 아까 뭐였느냐? 비분절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의문이라고 하면 음소와 운소가 합쳐진 말이라고 했잖아, 그쵸? 자 그래서 요 운소를 보면요, 운소는 지금 현대국어에서는요 소리의 길이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더 있었어. 과거에는 뭐 어떤 거 있었냐면요, 뭐 소리의 길이, 소리의 높이, 소리의 색이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자, 그 우리 말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요, 세종대왕이 우리말 처음 만들었을 때요, 우리 말은요 성조가 있었습니다. 중국어처럼. 혹시 알고 있나요? 한 3개의 성조가 있었거든요. 자세히 나누면 4개까지 되고요. 근데 그 성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지지, 다 없어졌지. 다 없어지면서 하나 남은 게 바로 뭐냐면 그게 이제 소리의 길이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 눈, 발 이런 식으로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만 나누고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서는 이제는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소리의 길이만 운소로 비분절 의문으로서 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있을 때는요 소리의 길이가 명확하게 차이가 나고 그거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이 긴 소리가요 둘째 음절 이하,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은 말이야, 맞죠? 근데 앞에 인사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이 말이 첫 번째 글자가 아니라 세 번째 글자로 가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발음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인삿말 이렇게 발음합니다. 인삿말 이렇게 안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네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머리로 하지마, 알겠죠? 그 내가 이거를 좀 몸으로 부딪혀서 이해하려고 해야지 이거 그냥 이렇게 발음해보니까 이렇게 되겠다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사실은 이렇게 암기하고 외우는 것도 좀 필요해요. 특히나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이나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인사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인사말이라고 하면서 말이 짧게 발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는 짧게 발음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장음, 긴 발음은요 첫 글자에 나올 때만 주로 길게 발음이 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얘를 왜 비분절 의문이냐라고 했을 때 다른 소리가 잘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장음이랑 단음을 얘기할 때요 장음은 몇 초 이상 얘기해야 장음 뭐 이런 게 기준이 없잖아, 그쵸? 그냥 우리가 들으면서 판단하는 거야, 말하면서 판단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잘 나누어지지 않는 소리라고 해서 비분절 의문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음절. 자, 우리 이 음절을 이야기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됩니다. 의문의 뜻이 뭐였습니까?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의문이라고 한다고 했어. 자, 그럼 이 의문의 특징이 뭐냐? 이거 중학생 때 배웠습니다. 이응이요 초성에 오게 되면 얘는 의문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이응이 초성으로 오게 되면 얘는 의문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아라는 말이 있으면 얘는 몇 개의 의문입니까? 한 개의 의문으로 이루어진 글자야. 자, 그런데 가라고 하면 얘는 2개의 의문으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 초성에 있는 이응은요 우리가 의문으로서 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안 치는데요? 간단합니다. 의문으로 안 치는 이유는 말의 뜻을 구별을 못 해주는 소리니까 그런 거야. 자, 볼게요. 우리는요 이거를 아라고 발음합니다. 자, 그리고요 요것도 아라고 발음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저씨라고 적으나 이렇게 해서 아저씨라고 적으나 우리는 읽는데 문제가 없어, 맞죠? 얘도 아저씨, 얘도 아저씨입니다.
따지고 보면.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이응의 위치에 있는 얘들은요, 말의 뜻을 구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초성에 나오는 이응은요, 의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종성에 나오면요, 가라는 발음이 있고요, 강이라는 발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강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가버려. 그 다음에 강, 이렇게 하면 둘 다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 의문 하나 차이 때문에 서로 간의 의미의 차이가 발생했네. 뜻이 달라졌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종성에 나오는 이응은요, 의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침에 있는 이응은 의문이고요,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의문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음절, 우리의 말이 그러하다 보니 경우의 수에 따라서요, 우리나라 음절은요, 총 4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모음 하나로만 이루어진 글자가 있고요, 다음 자음 플러스 모음으로 이루어진 글자가 있습니다. 다음 모음 플러스 자음으로 이루어진 글자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으로 이루어진 글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글자는 뭐 이런 거지. 자, 그러면 자음 플러스 모음은요, 가, 나 이런 거겠죠. 자, 다음 모음 플러스 자음은요, 모음으로 첫 소리가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일단 기본적으로 초성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응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뭐 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모음 플러스 자음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은 예를 들어서 뭐 강, 그 다음에 뭐 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에 해당하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종성에 나오는 이응은 의문으로서 활약할 수 있다고. 맞죠? 자, 그래서 여기 받침에 있는 이응은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일 때 자음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이러고 넘어갑시다. 여기 넘어갈게요. 모음체계. 중간에 OX나 이런 거는 그냥 내가 개념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나중에 한번 좀 해보세요. 알겠죠? 자, 모음입니다. 모음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기본적인 의문 체계는요, 선생님이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표만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요 정도 봤으면은 이제 표는 100% 상세하게 내가 다 떠올릴 수 있으면 좋고요. 또 못 떠올린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내가 한 이 정도쯤은 좀 얼추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왜냐면 여러 번 봤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 모음의 단모음 표부터 보면요, 단모음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3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혀의 앞뒤 위치. 자, 근데 우리 중학생 때 배웠습니다. 이게 혀의 앞뒤가 아니고 정확하게 한 표현으로 뭡니까? 혀의 어디 위치입니까? 최고점의 위치였습니다.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요, 앞에 있으면은 전설, 설이 바로 혀를 뜻하죠. 전설모음. 자, 그 다음에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에 있으면 후설모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재교과서를 지금 이제 쓸 거기 때문에 천재교과서는요, 딱 저렇게 적혀 있거든요, 중학생 때부터. 자, 그래서 혀의 최고점의 위치. 자, 다음 입술 모양입니다. 입술 모양에 따라서요, 입술에 힘을 주어가지고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면은 원순 모음에 해당합니다. 원순할 때 순이 입술을 뜻하거든요. 자, 그래서 원순 모음이고요. 평순 모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냥 평범하게 그냥 평상시대로 있는 입술 있죠. 평상시대로 있는 입술 이렇게 옆으로 쭉 찢어져 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평상시대로 있는 입술을 평순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고중저로 나눕니다.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뉘는데요. 자, 이 화살표에 따라서요, 고모음에서 저모음으로 갈수록요, 턱의 위치가 내려갑니다.
턱의 위치가 내려갑니다. 이, 에, 으, 아. 턱이 점점점 내려가요. 왜 그러냐? 혀의 위치가 고중저로 낮아지잖아. 혀의 위치가 고중저로 낮아지면 혀가 턱을 뚫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턱을 밑으로 당깁니다. 자, 그래서 이, 에, 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턱이 점점점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요거를 이 내가 직접 발음해 보면서 외우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이 모음은요 전설이냐 후설이냐 고중저냐 이 차이가요 정말 미세하거든. 자음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발음하는 대로 좀 이렇게 기억 안 나면 그 칸에 내가 이렇게 직접 발음해 보면서 너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음은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요 모음은요 이 1, 2, 3번에 요 이제 그 구분하는 기준은 기준대로 외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표는요 내가 요 표를 이렇게 그리면 총 칸이 12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4개, 4개, 2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에서 4개, 4개, 2개인데요 얘네는 그냥 지금 바로 외워도 바로 외워집니다. 자, 그래서 키위를 주게 돼 네, 가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 원순 모음 하나, 둘 이렇게 빠지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외우면 금방 외웁니다. 그래서 단모표는 오히려 이렇게 외우면 잘 안 까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단모음표는요 내 입으로 직접 발음해보고 하면 큰일 나고요.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자, 다음 이중모음 중에 요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까 쌤이 반모음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말의 이중모음은 11개가 있습니다. 단모음은 몇 개가 있느냐? 단모음은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16개가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말의 모음은 총 21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모음 이 계열이요. 국제 그 표기법상에서는 J로 표기됩니다. 반모음 O는 W로 표기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 J로 표기되는 이 반모음 E가 바로 얘네들입니다. E와 아가 합쳐서 야가 되고요. E와 어가 합쳐서 여가 되고요. E와 O가 합쳐서 요가 됩니다. 그리고 E와 우가 합쳐서 유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E와 애가 합쳐져서 얘가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 여기 교재에는 의와 이 중에 어느 것이 반모음인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 이가 반모음이고 이 이가 의 뒤에 온다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판단하는 그것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자, 다음 반모음 오우 계열. 자, 그래서 와 오랑 아가 합쳐진 거, 오랑 애가 합쳐지면 왜? 알겠죠? 그 다음에 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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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이렇게 합쳐져서 반모음 오우 계열이 얘네 4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음으로 넘어갈게요. 참!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외와 위의 발음. 요거 사실 이것도 중학생 때 했습니다. 자, 외, 위 있을 때요. 우리가 이중모음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변하는 거를 이중모음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자, 그런데 이 외, 위는요. 아까 우리가 그 표로 보게 되면은 이 원수 모음의 위랑 외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표는 무슨 표냐면요, 여러분들. 단모음표거든요. 왜 단모음표냐면 이중모음은 이렇게 표로 만들 수가 없어. 발음할 때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발음할 때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단모음만 표로 만들어 놨는데 왜랑 위는 발음하면서 입술이 변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왜 단모음에 있느냐? 얘네는 실제로 단모음으로 우리가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발음하기 어렵긴 한데요. 왜 이 소리가 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왜 소리는요. 이 소리는 우 소리도 아니고 이 소리도 아니고 어 소리도 아니고 오 소리도 아니고 그 중간쯤에 어디 발음이야. 그래서 이 왜 소리를요 계속 낼 수 있습니다. 계속 낼 수 있으면 무슨 모음이라고 했어? 단모음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는데 우리는 발음할 때 왜 이렇게 발음하잖아. 맞죠? 이 왜를 두고 왜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야. 자, 이게 얘네들을 왜 그렇게 발음할 수 있냐면요. 얘네들은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왜를요 왜 이렇게 발음하게 되면 이중모음처럼 왜라고 발음하게 되면 발음기호 안에 어떻게 적히느냐,
이렇게 적힙니다. 알겠습니까? 왜가 됩니다. 왜. 그런데 내가 변화시키지 않고 왜 이렇게 발음하면은 발음 기호안에 어떻게 적힙니까? 이렇게 적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 두 개 다 발음해도 됩니다. 얘는.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게 특징이다. 그래서 이중 모음처럼 발음하는 거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랑 미는 일단 기본적으로 단모음입니다. 자, 자음 이제 넘어갈게요. 자, 자음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조음 위치라고 해서요, 이게 조음이라고 하는 건 소리가 나다라는 겁니다. 또는 발음이 되다. 자, 그래서 이제 발음 나는 위치에 따라서 구분을 한 거를 조음 위치에 따른 구분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조음 방법,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서 나눈 거를 이제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표는 우리가 중학생 때 다 배웠었는데요. 자,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한글로 배웠었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요 한자어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요 우리 입을 해부를 근데 이 그림이 너무 못생겼다. 잘 안 보인다. 자, 대충 한 여점에서 볼게요. 지금 입술 돼 있는데요. 입술이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양 입술끼리 만나는 소리입니다. 그를 입술 소리라고 하고요. 자, 다음 요게 앞니예요. 지금 안 보일 텐데 여러분들은 요거 앞에 보세요. 요 앞니고요. 요 앞니 바로 위에 여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앞니 바로 뒤쪽에 이렇게 잇몸 붙어 있는 여기를 윗잇몸이라고 합니다. 윗잇몸. 자, 그래서요, 요 윗잇몸에서 나는 소리를 뭐라고 하느냐? 잇몸 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윗잇몸이 뭐랑 만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혀 끝이랑 만납니다. 이 윗잇몸이요. 혀 끝이랑 만납니다. 자, 그래서 윗잇몸이 혀 끝이랑 만나서 뜨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납니다. 르르르 이런 식으로. 자, 다음 여기에서 입 안쪽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오면 여기 입천장, 거북이 등딱지 같이 딱딱한 입천장이 있습니다. 자, 입천장을 뭐라고 한다? 센 입천장이라고 합니다. 센 입천장. 자, 그래서요, 얘는 한자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경구개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이 구개가 뭐냐면 입천장이야. 자, 그럼 이 경은 뭐냐?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단단한 입천장이라고 해서 센 입천장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센 입천장 소리는 센 입천장은 뭐랑 만나느냐? 혓바닥이랑 만납니다. 혓바닥과 만나는 소리입니다. 자, 다음 여기 이 거북이 등딱지 같이 딱딱한 입천장에서요, 목구멍 쪽으로 안으로 좀 들어오게 되면은 말랑말랑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말랑말랑해진 이 구간에 우리 양치질 잘못하다가 탁 부딪히면 이렇게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요, 여기를 우리는 여린 입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구개는 입천장입니다. 연은 무슨 뜻이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연하다. 연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말랑말랑한 입천장, 여린 입천장입니다. 자, 이 여린 입천장은 어디랑 붙느냐? 여기 혀 뒤랑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목청 소리 있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안 울림 소리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얘네들을 조음 위치를 어떻게 표로 이제 그리느냐라고 했을 때, 입 바깥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요렇게 표로 그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를 그린 게 지금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입술 소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양순음이라고 합니다. 순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입술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치조는 인공을 뜻합니다. 치가 이를 뜻하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후는 우리가 목구멍 아프면 왜 인후통이 있다고 그러잖아. 그치? 이 후가 목구멍을 뜻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후는 목청을 뜻합니다. 목청소리. 자, 이게 이제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입니다. 발음되는 위치에 따른 분류이고요. 자, 다음 발음되는 방법에 따른 분류는요, 어떻게 되느냐? 크게는 여기서 첫 번째는 뭘 나눠야 되냐면 안 울림 소리 와요. 울림 소리로 나누어야 합니다.
안 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로 나누어야 하고요. 자, 이 안 울림 소리 안에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파열, 파찰, 마찰을 가지고 있는 얘네들은요, 또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표를 외울 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 된 거는 어차피 한 칸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뭐만 찾아준다? 예사소리만 찾아줍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다, 사자, 가라고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다, 사자, 가가 바로 뭐냐? 안 울린 예사소리의 대표적인 아이들입니다. 뭐 얘네밖에 없죠.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울린 예사소리라고 하면은 바다, 사자가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안 울린 소리 하나 남습니다. 뭐 남는데요? 하 남습니다. 하. 히읗 남아요. 자, 다음 비음은 비가 무엇을 뜻하느냐? 코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콧소리, 코에서 나는 소리. 자, 다음에 유음할 때 유는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흐름을 뜻합니다. 흐름 소리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흐를 유자를 씁니다. 한자를. 자, 어디를 흐르느냐? 우리가 랄랄랄랄랄랄랄라 발음하면은 혀 끝이 입천장 위쪽에 윗니 쪽에 살짝 붙으면서 공기는 혀의 양옆으로 흘러 지나갑니다. 랄랄랄랄라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 공기가 양옆으로 흐르는 소리다라고 해서 흐름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음은 하나밖에 없죠. 리을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음은 미음, 니은, 이음 얘네 3개죠. 그래서 요거는 뭐 사람마다 이거는 뭐 좀 다르긴 하던데 여기 지금 밑에 뭐 나와 있기도 하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요거는 그냥 바다 사자가 해라고 해서요. 얘네 일단 안 울림 소리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요. 얘네를 그냥 이렇게 바다 사자가 해서 외워놓고 나머지 밑에는 그냥 알고 있어. 왜냐면 얘네가요. 여러분도 혹시 중학교 2학년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한글 창제 원리라고 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글 창제 원리 배우면서 니은의 창제 원리 해가지고 이 혀 끝이 윗 잇몸에 닿는 모양이 니은 모양이다라고 해서 니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입의 모양을 본떠가지고 미음이 됐습니다. 이 입이 어딘데? 입술을 뜻하거든요. 자, 그래서 미음은 입술 소리, 니은은 잇몸 소리입니다. 그리고 얘네 가핵의 원리에 따라서 디귿, 티귿, 쌍디귿, 티귿 얘네들이 만들어졌잖아. 그쵸?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비음이나 유음 유치도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외워집니다. 어차피 얘네들 4개 중에 2개는 잇몸 소리야.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거를 계속 좀 보고 하다 보면 아, 이게 막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보면 된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요. 아니다, 다음 거까지 넘어갑시다. 자, 다음 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교체. 음절 끝소리 교체. 이것도 중학생 때 이미 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보고 넘어갈 거야. 자, 이제 본격적인 거야. 좀 전까지는 우리가 중학생 때 배웠던 개념이 거의 80%입니다. 80%고 새롭게 배운 건 한 20%밖에 안 돼. 자, 그런데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한 50% 정도 이제 새롭게 배우게 되는 거고요. 요 다음 페이지부터는 거의 한 70%가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게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면요, 내가 어느 부분이 좀 약한지 어느 부분이 잘 모르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선생님한테 따로 이제 뭐 연락을 한다든지 좀 질문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설명을 좀 더 추가적으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요 배웠던 요 의문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듣고 싶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영상을 신청하면은 선생님이 좀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의문의 변동을 일단은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옆에를 먼저 볼게요. 여기 의문 변동의 유형부터. 자, 의문에는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문 변동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의문 변동은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래서요. 교체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변하는 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바뀌는 거야. 다른 대로 바뀌는 거다 보니까 전체적인 의문 개수의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바뀌기 전과 바뀐 후가 의문 개수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의문의 수가 동일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자, 반면에 얘네 세 개 같은 경우는요. 의문 수에 변화가 생깁니다. 없어지거나 추가가 돼요. 없어지거나 더해져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뭐 의문 변동이라고 한다. 네 가지를. 자, 그래서 이 의문 변동은요, 표기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발음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변동이라고 하고요. 자, 일단은 음절 끝소리 규칙 요거부터 볼게요. 자, 요것도 일단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했습니다. 자,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해서요, 우리는 어떤 음절이 있을 때요, 음절을 어떻게 나눕니까? 여기는 초성, 여기는 중성, 그 다음에 여기는 중성으로 받침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받침을요, 끝소리라고 합니다. 자, 끝소리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음절에 있는 끝소리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받침소리야. 자, 얘네들은 어떤 규칙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라고 해서요. 얘네 7개로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가느다란 물방울 뭐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하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얘네들이죠. 디귿.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디귿, 티귿, 히읗. 얘네들은 전부 받침으로 발음될 때는 디귿으로 발음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발음상에서요. 낫, 얘네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왜? 발음이 똑같거든. 전부 낫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표음으로 디귿을 쓴다. 이렇게 낫이라고 하면서 혀 끝이 여기 윗 잇몸 쪽에 살짝 붙었다 떨어지는 요 받침 발음은 전부 디귿으로 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기역과 쌍기역, 키읔은 뭘로 쓴다? 기역으로 씁니다. 자, 다음 비읍과 피읍은요 전부 비읍으로 씁니다. 그래서요, 요것도 입도요, 이 입과요, 이 입은 우리가 발음상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음절 끝소리 규칙입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자꾸 중학교 얘기를 하는데요. 참 미안하지만 이게 과거에 내가 공부를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정말 많이 끼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요 지금 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과목 불문하고 다 마찬가지긴 하죠. 자,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요 한글 맞춤법 배우면서 음절 끝소리 규칙, 그때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안 배웠어. 그냥 이렇게 발음된다라고만 배웠어.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배웠냐면요, 어떤 단어가 있고요,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어떤 단어가 있고 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전미사가 붙는 경우, 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붙는 경우라고 해가지고 두 개를 따로 나누어서 배웠습니다. 자, 이 배운 걸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예시 보면 근데 알 거야. 이거 발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오시라고 발음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발음합니까? 오단이라고 발음합니다. 자, 똑같이 이응으로 시작해요. 이응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 모음으로 시작한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지. 자, 그래서 똑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데 얘는 시옷이 올라가고 얘는 왜 디귿이라고 하는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연음이 되었느냐, 얘네를 어떻게 나누느냐라고 했을 때 조사, 어미, 전미사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형식 형태소라고 하거든요.
학교에 따라서 형식 형태소라고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요. 형식 형태소를 가르치지 않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조사, 어미, 전미사라고 이야기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생님마다의 좀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건 중학과정에서 배우는 건 거기까지가 끝이야. 자, 그래서요 뒤에 실질 형태소가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실질 형태소가 뭐냐? 그러면 이 단어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뜻합니다. 반면에 형식 형태소는 뭐냐면요 그냥 문법적 역할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오시 할 때 이 이는요 조사입니다. 문법적인 역할만 하고 있어. 얘는 아무 뜻이 없어. 맞죠? 자, 그래서 얘는 형식 형태소고요. 이응으로 시작합니다. 모음으로 시작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시라고 해서 시옷이 올라오면서 여기에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됐어요? 적용이 안 됐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실질 형태소 안이라고 하는 거 의미가 있잖아. 어디 안이라고 하는. 맞죠? 자, 그래서 이 안이라고 하는 단어 실질 형태소가 오면서 시옷이 디귿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연임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됐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냐 자음으로 시작하냐에 따라서 글자 종류가 달라진다고 했잖아.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단어 뒤에 어떤 단어가 올 때 이 뒤에 오는 단어의 종류도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안 오는 경우야. 이 글자 하나만 쓰이는 거야.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오는 거야. 모음 자음 뭐 순서는 뭐든 2번 3번은 뭐든 상관없어.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글자가 오는 거야. 음절이. 아무것도 안 올 수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그냥 그 단어만 끝일 수도 있잖아. 그쵸? 그게 바로 뭐냐? 요 1번에 해당합니다. 뒤에 오는 형태소가 없을 때. 옷, 입 이런 식으로. 아무 뒤에 오는 글자가 없으면 우리는 이 규칙이 있다며. 그럼 당연히 뒤에 오는 글자가 없으니까 영향을 주고받을 일이 없잖아. 그럼 이 규칙에 따라서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겠네. 맞죠? 자, 다음 두 번째.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는 초성이 이응이 아니라는 거야. 초성이 이응이 아니면요 앞에 있는 받침이 뒷글자로 연음되지 않습니다. 연결돼서 발음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요 옷과 입도 라고 하면서요 자연스럽게 여기 받침 발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옷 하면은 디귿 받침, 입 하면 피읍이 비읍 받침으로 발음이 되죠. 맞죠? 그러면 음절 끝소리 규칙은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이해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경우의 수 중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건 시작하는데 우리는 형태소에 따라서 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도 있을 거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자, 우리가 형식과 실질로 나누는 건요 완전 반대의 개념입니다. 왜냐면 어떤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실질 형태소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단어의 종류를 나눈 거기 때문에 얘가 아니면 무조건 얘고요. 얘가 아니면 무조건 얘입니다. 알겠죠? 중간에 어디 뭐 애매한 거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수도 있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수도 있어. 근데 사실 자음도 마찬가지야. 자음 뒤에도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가 올 수 있는데 자음으로 올 때는 뭐가 오든 상관없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글자가 올 때는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실현이 안 되고요 실질 형태소가 올 때만 실현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야.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환경.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으면 되게 어려운 말 같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 당연한 소리입니다. 이 당연한 소리를 그냥 어려운 한자어로 적어 놓은 거야.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이해하고 외우고 있어야지 나중에 서술형이나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막 바위에 머리 부딪히듯이 그냥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다음 된소리 되기. 된소리 되기잖아, 그치? 그러면 된소리가 아닌 애들이 된소리가 되는 게 된소리 되기겠네. 맞죠? 자,
요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된소리 되게 현상 환경이 있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일어난다 이런 거야.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예외까지 여러분들이 막 상세하게 다 막 외우거나 보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냥 이 네 개의 환경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 얘네는 어떻게 하냐면요. 외워야 됩니다. 답이 없어요. 자, 일단 요 네 개는 외우는데요. 이 네 개에 해당하는 단어까지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거의 안다고 봐야 돼. 국밥을 국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맞죠? 발전을 발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근데 저는 발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사람은 발음을 고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갈등을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앞에 나와 있는 네 개의 환경 있죠? 요거는 그냥 외웁니다. 외우세요. 알겠지? 자, 이 네 개를 외운 걸 바탕으로요. 어떤 단어를 봤는데 이 단어를 내가 일시라고 읽었어. 일시라고 읽고 나서 보니까 일시 할 때 쌍시옷으로 발음되는 게 앞에 뭐 때문이야? 한자어 리을 때문이네를 내가 찾아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이제 보기에 이게 나왔어. 이거를 내가 읽어보니까 된소리가 돼? 안 돼? 돼. 일시라고 얘기한 사람 없잖아. 다 일시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우리는 된소리를 한 상태에서 발음하고 있는데 발음해보니까 일시야.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해당하지? 음절 끝소리 기역 디귿 비읍? 아니네. 용언 어간말 니은 미음? 아니네. 한자어 리을? 그렇지. 이거 일 뭐야? 날일자잖아. 맞지? 그리고 리을 받침 있네. 그리고 발음은 C로 되고 있네. 일시. 여기에 해당하네. 를 알면 됩니다. 알겠죠? 전부 마찬가지야, 예시는. 대신에 예시를 좀 눈에 익혀놓으면 여러분들 좀 편하지. 왜냐면 이거까지 다 외우려고 하면 여러분들 못 외워요. 어차피 실수 나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나오는 거는 음절 끝소리의 기역 디귿 비읍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역 디귿 비읍 받침뿐만 아니라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받침 발음이 되는 모든 자음이 올 때 그 뒤에는 얘네들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국밥을 이렇게 기역 받침이 오는 거 뒤에 지금 비읍이 오는 걸로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쓰더라도 발음은 어떻게 된다? 국밥이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발음할 때는. 자, 그 다음에 닫다. 이것도. 자, 이거 대표적이죠. 이것도 닫답니다. 이것도 닫답니다. 왜? 이 히읗도 디귿으로 변하잖아. 받침 발음에서. 맞죠?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 그럼 이것도 닫답니다. 맞죠? 자, 다 된소리내기가 일어나요. 우리가 발음하면서. 닫다, 닫다, 닫다야. 왜 그런데? 얘네 전부 디귿 받침으로 발음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게 여기에서 중요한 거다. 자, 그 다음에 한자어 리을 뒤에서인데 저 이거 한자어인 줄 몰랐어요. 그러면 난 진짜 할 말이 없다. 알겠죠? 그거는 이런 게 문제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자어 리을 뒤에 나오는 여기 예시들을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나중에 보게 될 거야. 이게요 최근에 이제 나온 교과서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교과서나 기존에 있던 문제집에 나오는 단어들 말고 또 새로운 단어를 어디서 발굴해가지고 여기다가 좀 넣어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좀 우리가 익숙하게 이런 문제집에서 보지 않았던 단어들이 또 들어가 있기도 한데 어찌됐건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는 내가 자주 볼 거 아니야. 문제를 많이 풀 거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저 이거 한자어인 줄 몰랐어요 라고 하면 사실은 할 말이 없긴 합니다. 이거 뭐 내가 한자어를 하나하나 다 가르쳐줄 수도 없고. 그런데 대충 보면 느낌 옵니다. 우리도 이제 인생을 17년이나 살았는데 이게 한자어인지 순우리말인지 모르겠어. 맞죠? 자, 그래서 여하튼 이거 좀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이거를 생각하면 개념은 되게 쉽거든. 근데 얘를 문장으로 적으려고 하면 되게 피곤하고 어려워요. 자, 그래서 그게 좀 특징이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5분 쉬었다가 나머지 좀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